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의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게임의 안방마님이시죠. 최재성 전 수석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 게임 저 예습을 좀 하고 오셨어요, 이 의원님? 네,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게 그냥 보통의 시사 프로하고는 조금 다른 코너여가지고 처음 오시는 스페셜 게스트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이 의원님은 얼마나 학습이 잘 되셨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정치 흐름을 정리하는 퀴즈 5개 함께 풀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최근 당에서 역할론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험지 출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 결국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주십시오. X. 전 출마합니다. 이용호 의원 O, 네. 최재성 수석 X 되셨습니다. 2번 민주당 아직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당원 투표로 방침을 정할 것 같은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당원을 공지하고 내일 투표를 실시한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죠. 자,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면 선거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까요? 아니면 연동형인 지금 체제로 유지가 될까요? 들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들으셔야 되죠? 말로 하셔야겠네요. 최수성님. O. 회기. 병립형 회귀. 저도 병립형으로 회귀합니다. 두 분 다 일치하네요. 회귀, 전당원 투표하면 회귀할 거다. 3번 갑니다. 공천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 평가에도 참여하고 출마자도 직접 소개하는 등 공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한동훈 표 공천 성공할까요? 안 될까요? 들어주십시오. O입니다. 당연히 X. 최수성님 큰 목소리로 X, 이용호 의원님 큰 목소리로 O. 발음이 살짝 담겨있는 것 같아요. 4번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지금 친명 간 공천 갈등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친명 인사들의 친문 지역구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게 대표적인 모습인데 과연 소위 친문 자객 공천, 친문 자객 출마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O, X 들어주십시오. O입니다. O. 이것도 두 분 다 O 드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어렵네. 내일이 총선이라면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제3지대는 뺀 거예요. 질문에서 일단은 뺀 거예요. 여야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주관식입니다. 이용호 의원. 저는 39대 41. 여가 39? 네, 예, 39. 야가 41. 그럼 여기 야는 그 민주당하고 제3지대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야 출제자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헷갈렸는데 넣어서 할까요? 넣어서 주십시오. 넣어서 하면 네. 49대 51. 여가 49, 야가 51. 49대 51. 최수성님. 한 52대 48? 52대 48. 여가 52, 야가 48을 말씀하신 아니, 거예요? 야가 52. 야가 52. 그럴 리가 그래서 있습니까? 제가 지금 두 분이 순서를 맞춰주셔야죠. 헷갈리잖아요. 여기까지 질문 5개를 좀 풀어봤는데 1번부터 좀 보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던데 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 남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해석을 다시 달리할 게 없습니다. 근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부분, 이 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는 출마한다. 결국 출마한다. 예. 최수석은 안 한다 그러셨어요. 자, 이 의원님 출마합니까? 저는 출마한다고 봐요. 이제 다만 본인 스스로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손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에서 지금 빈자리가 꽤 있거든요. 예. 우리 당에서 꼭 저기는 좀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꼭 좀 타겟 삼아서 좀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을 아마 요청을 하면 저는 유승민 의원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청이 근데 갔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제3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고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이 많았는데 네.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공천 신청할 거냐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 하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안 가준 것만 해도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제 활용하자. 그런 여론이 당내에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론이 모아지면 당 지도부도 그렇지 않아도 가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경기도 같은데 이런 데는 험지가 많거든요. 저는 요청하면 쾌히 유승민 전 의원 저는 드리라고 봅니다. 요청이 아직 간 건 아니지만 아니.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유 의원도 유승민 의원도 뿌리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요. 해보시는 거예요. 최수성님은 왜 아니다 보셨어요? 험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험지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된다. 유승민 의원을 TK 나영남 이쪽에 나가라고 하면은 검토를 해보겠죠. 어허. 그러나 국민의힘 사정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낙하산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황금 지역구에 지금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을 그래서 많이 잘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면 수도권 밴이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해볼 만한 지역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희숙, 임종석, 네. 마포울의 이제 정청래, 김경률, 네. 또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데도 뭐 그건 또 정치적 주장이나 의미가 다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네. 이게 소위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 보러 거기 나가라 그러면은 일단은 안 맞잖아요. 수용도 안 될 거고. 왜냐하면은 이 의원은 철저하게 국회의원 선거는 진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윤석열 집권 이후에 네, 예.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나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김은혜 수석을 그런 게 자객 공천이에요. 유승민 제거하려고 내보내가지고. 경기지사 선거 때. 제가 그때 자객 공천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 유승민 어려울 거다 후보되기.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온 분인데 또 험지 나가라? 그것도 여기 뭐 꽃길 걸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발상 자체, 그러니까 오산 얘기 나오는 거나 네, 안민석 의원 지었고. 네,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고 험지 출마 많이 비었죠. 국민의힘에서 내보낼 때 있죠. 있죠. 그런데 유승민은 적어도 그런 카드로 제안을 하기조차도 어려운 카드죠. 그 카드를 들이밀지도 못할 거다. 아니, 받지도 꽃길을 않을 걸어온 거고. 사람이면 모르는데 적어도 거기서 이용호 의원님. 어렵게 온 분이고. 저는 뭐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의 처지가 네. 당내에서 썩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의 발언 수위나 내용들을 보면 이 당에 안 있겠다. 사실 도를 넘은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 이제 우리 당원들은 100% 나갈 걸로 알았어요. 당연히. 제3지대로? 그러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뭐 그동안 이제 뭐 배신자 플레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가는 상황이 됐고 또 본인으로 봐서도 이게 그동안에 본인에게 그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것 당내에서 이걸 한 번쯤 극복하는 계기로 이번 총선을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물론 지난번 이제 경기도지사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한 번쯤은 당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에게 이제 있었던 비난 시선이나 여론을 한번 탈색하고 총선 이후를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배지 하나 한 번 더 다는 것보다는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 이제 그 정당이 가는 게 아니고 한동훈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또 야당대로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펼쳐지는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번은 확실하게 죽어줘야 되겠다.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할 용의가 돼 있다. 저는 그런 그렇게 메시지로, 읽으셨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석이 다른데 어떤 뭐 선택을 할지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니까요. 이용호 의원님은 네, 최성님.
하여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시니까 네. 아마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참 그렇게 이 와닿기가 참 어려운 그래요? 존재죠.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인터뷰를 좀 나서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인터뷰 SNS 발표 후에는 인터뷰를 일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요, 네. 이걸 좀 덧붙이면 이 정치인은 총선이 다가오면 예.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요청하면 저는 금방 움직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진짜 결정해야 돼요. 6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리평, 그러니까 과거처럼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지난 총선처럼 연동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느냐, 명분이냐 실리냐, 이걸 놓고선 계속 줄다리기를 당내에서 하다가 결국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거 막 공식 발표는 잠시 후 최고위에서 한대요. 발표 내일부터 당장 투표에 들어간다던데 두 분 다 전당원 투표 돌리면은 병리평 회기가 나올 거다 그러셨어요, 최수성님?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겠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저희 결정력을 일단 반대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럼요. 결정력을 가질 수도 없고요.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제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세요? 네. 언제 만드셨어요? 그게 2018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만들어신 분이 이렇게 그게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거는 어떡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합당. 그다음에 공천 특별당규. 이런 건 전당원 투표제로 하고 다른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는 예.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당원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래서 합당할 때 합니다. 민주당. 그건 예.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공천 특별당규 하고 예. 다른 거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당원권 확대 이거하고 취지도 맞지도 않고 재정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무슨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제도로 지금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결정력이 있느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당대표나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당원들한테 떠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당원들을 어떤 이 당권 호위대 비슷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규정상 효력이 있냐? 어차피 그거는 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회귀되는 거예요. 저는 출석이 이렇게 크게 반대하실 줄 몰랐는데. 그 다음에 네. 병리평은 병리평으로 회귀하려고 전당원 투표제라는 이상한 제안을 한 거죠. 나는 이런 게 통용되는 정당이라는 게 정말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가도 팽팽하니까 결국은 당원한테 묻자. 이게 민주적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당대표나 지도부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당원 투표 규정이 결정력이 있으면은 예.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이걸 엉뚱하게 갑자기 끌어들여갖고 이걸로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뭐 피의사실 공표 비슷한 거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여론 조성에 활용하는 거죠. 전당원 투표제. 오히려 이게 그럼 지역구 선거에는 안 좋은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 이 알겠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이제 병리평 회기는 하실 말씀 많네요. 회기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권역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 권역별 비례 하자 그러면 되는 거고 안 하자 그래도 병리평 과거 병리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될 것 같다. 자, 이용호 의원도 보시기에는 네. 병리평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우리 최수석께서 저작권자인지는 몰랐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의견을 좀 강하게 좀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잘 사실 안 이게 알려졌어요. 당 지도부에 사실 무책임한 거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게 4년 전이거든요. 네.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야3당이
정말로 그 똘똘 뭉쳐서 준연동제야말로 하늘 아래 최고의 제도인 것처럼 사실은 했고 그걸 패스트트랙에 걸었잖아요. 네. 걸면서 또 민주당은 뭘 얻었냐? 공수처하고 두 개를 해서 맞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생겼는데 저는 위성정당 생기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당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뭐 그게 이게 제도가 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 정당은 그리고 언제든 그 생길 수 이후에 있지만, 예, 예. 그 이후에 위성정당을 합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합치지 말고 그냥 두고 다당제 형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자꾸 한 번 해서 위성정당이라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놓고 위성정당 네. 생기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제도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왜 합치실 거잖아요, 합치냐 나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자꾸 양당 독점적 구도로 가는 것 자체가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관행이 되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양당에서 그 병리평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게 병리평으로 가다 보면 이제 실리적으로 더 양당이 이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의석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비례대표를 임명할 때 누가 해요? 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대표가 하니까 지금. 자기 그 사실은 공천권을 더 갖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4년 전에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에 비해 보면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흠이 있어도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 우리가 이제 상황 돌아가 보면 뭐 왜 그냥 툭 하면 뭐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게 느낌으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말씀은 위성정당이 있어도 된다는 말씀은 예. 조금 그건 연동형 비례제의 이제 취지에 정면으로 그건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게- 원래 있었던 정당이 아니고 똑같은 정당인데 가짜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래서 득표를 했는데 그럼 그 정당이 무슨 이유로 존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탄생 과정부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기꾼들이 면허 한 두세 개 이렇게 하고 뭐 가짜 면허 또 하나 가지고 사기 행각하고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죠. 저는 다른 게 보는 것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성정당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한 번 만들어지기로 했으면 안 합치면 되는 거예요. 안 합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야권의 정당으로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 여권의 정당으로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근데 이걸 합쳤다가 또 이게 또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 이게 문제지. 그럴 거면 아예 한 그냥 번- 연동형으로 해가지고 다당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 이제 그렇게 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아니,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좋은데.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는 그런 이제 급조된 가짜 정당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섀도우 비판하는 것이지 그 정당인데. 정당으로 계속 가면 계속 이 정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헌법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표 공천 과연 성공하겠는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용호 의원은 성공한다. 최수석은 성공 못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OX를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석님 성공 못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네. 한동훈 주도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냐. 네. 요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그 질문이에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보는데 예.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아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윤심 한심 충돌이 저는 있을 것이다. 윤리스트와 환리스트가 싱크로율이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50%가 안 돼요. 리스트가? 그러면 공천 리스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역 의원 지역은 아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손들어준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아마 원희룡 장관 빼고는 전부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 대표적이고 윤희숙 의원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스트와 한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싱크로율이 별로예요. 야, 50%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두 번째 충돌 지점이 네.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결국 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버티면 한이 이기는 건데, 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용호 의원님.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고, 당내 상황이라 제가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예. 지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우리 당이 독립돼 있습니다. 음. 지난번 밖에서 볼 때 충돌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예. 계기로 해서 많이 우리 국민의힘이 독립됐다 이렇게 당정 분리가 좀 예. 이루어졌다고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결연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1월 초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공천은 제가 합니다. 그 처음에 공천을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 오는 거 보면 계속 그 기조로 가고 있고요. 제가 보는 여러 가지로 느낌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지금 채점에도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거의 채점으로 다 평가해서 뭐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보고 면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한동훈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률이나 윤희숙 공천 예. 이 부분은 거기 전략 지역이에요. 전략 지역 사실상.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도 거기를 해도 저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평을 좀 듣고 우리가 한 두 문제 더 풀어야 되잖아요. 두 문제 더 해설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튜브 댓글쇼로 5분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어갈 건데요. 오늘 두 분의 넥타이색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란색하고 빨간색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명한 색깔의 넥타이들을 오늘 메고 오셨는데 화면에 저렇게 잡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우리 감독도 좋아하고 우리 청취자들 반응도 좋고 자주 착용하시는 겁니까, 출석님? 전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넥타이 착용 자체가. 노란 색깔이면 정의당 색깔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항상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자, 차고 이 갈 프로그램은 민주당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힘. OX가 X 하면은 국민의힘, O 하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저도 저도 사실은 예. 원래 민주당 계열이어서 파란색 넥타이가 훨씬 많아요, 집에. 집에 숫자가 근데 이제 2년 전에 그 대선 때 예. 이쪽에 입당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빨간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이 빨간 넥타이에 대한 거부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어색해서 못 했는데 요즘 선거 때 돼서 이제 해야 되니까 요즘은 뭐 열심히. 요 12월은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간 크리스마스 색깔부터 시작해서 지금 줄기차게 빨간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들한테 넥타이 색깔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옷 색깔 보고 제가 파란 남방 입고 나오면 민주당 지지합니까 이러고 빨간색 입고 오면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노란색이면 정의당입니까 이런 댓글 엄청 달려요. 뭐 피곤해 죽겠어요. 흰색 셔츠면은 어디예요? 백악관. 백악관 지지로. 근데 여러분 너무 색깔 가지고 그렇게 의미 부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그 본 방송에서 못 푼 해설들, 문 퀴즈 해설들 조금 더 풀어볼 텐데 한심과 윤심이 충돌할 거고 공천을 놓고 한 번 더 충돌할 거고 이게 윤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용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 표 공천이 끝내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게 이제 최수성님. 저는 이제 아리송하다. 성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예. 총선에 네. 이게 승리의 보탬이 될 거냐 말 거냐. 네. 승리로 그런 비결이 의미로? 될 거냐. 일단 그거 전에 이제 윤심과 한심이 아까 싱크로율이 50%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끝내 누가 밀고 나가서 누구의 리스트로 공천이 될 거냐에서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데 본인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당이 총선에서 이겨도 문제.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이거 완전히 본인 그립은 이제 해제돼. 그 야당이 이기면은 뭐 레임덕으로 갈 수는 있어도 여당 중에 각 세운 반대편이 돼버린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어서 총선을 이긴다 그러면 태양이 두 개 뜨는 거거든요. 그거는 레드덕이 아니고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이에요. 데드덕? 예, 태양이 두 개 뜨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임기 말 이 소위 말해서 레임덕 현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리스크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존과 같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3년이나 남았는데 태양 두 개 뜨는 걸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생존이기 때문에. 이 지금 태양이 뜨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태양이. 한동훈이란 태양이. 그런데 총선까지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야당도 아니고 안에서 잃어버려요. 이 태양이 떠버렸어요. 이겼어요. 총선을. 그러면은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당이 이기면은 그러니까 여당이 지면은 그때부터 대통령이 뭐 레임덕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겨도 태양이 두 개 뜨면서 희한한 모양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거를 태양이 두 개 뜰 용산이 수가 가만히 없잖아요. 있겠는가? 그 태양이 하나 있을 때 이기면은 좀 보위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두 개가 떴는데 그게 대립각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당을 이끌어서 총선을 이겼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태양이 두 개 뜨는 거예요. 요런 그럼 해석이- 먼저 뜬 태양이 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것이고 한 위원장이 이길 수 있지만 그게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위협하는, 그러니까 생존을 그렇습니다.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논리 이용호 의원님. 야당의 이제 희망상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통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과정에서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름다운 충돌이고 아름다운 갈등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는 충돌이다. 것이고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자꾸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그렇게 또 예측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번 작은 충돌 같은 것은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전투. 그리고 긴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전투에서 충돌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윤 대통령을 뭐 이겼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3년 이상 남았잖아요. 총선 네네. 이후에도.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고요. 최 수석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두 개의 태양이 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다만 이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선 것이 당정간에 사실은 조금 관계 재정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당은 당이 할 일을 하고 정은 정이 할 일을 한다. 예. 이게 분명하게 지금 서 있거든요. 그 발언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정 쪽에서도 아마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렇게 얘기를 잘 않는 거고 다만 그동안에 전 지도부에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이 좀 예. 있어요. 예.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조금 새로 추가를 하는 정도여서 아까 싱크로율이 50%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싱크로율은 한 95% 정도 되고. 95%가 될 근데 거다?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다르네요, 두 분의 그게 평가가. 이제 왜냐하면 그 뭐 무해무드간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싱크로율에 상관이 없고 예, 예. 문제는 가면 되는 정말 양지 지역 갖고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꽃밭 놓고. 그러면 이제 그건 몇 살 안 돼요, 사실은. 강남 3구하고 이제 특혜 지역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이 시스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면 의견이 다르면 경선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우리가 댓글쇼도 넘겨줘야 되거든요, 스튜디오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4번 질문. 친문 자객 공천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건 이제 민주당 공천 얘기인데 이용호 의원님도 최수성 님도 다 그럴 것 같다?
지금 사실 민주당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 비명계가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제 친문 대 친명의 대결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공천의 공간이란 게. 그러면서 굉장히 격렬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비명이나 반명 지역에 자객 공천할 거다는 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고 네. 자객들이 이제 출마를 출마, 하죠. 자기 출마. 근데 그게 자기 능력과 자기 득표력을 가지고 가서 경쟁을 하고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큰 덩어리 하나를 업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친명 강성 지지자. 근데 이게 상당하거든요.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미천도 없는 사람이 아무 지역이나 갑자기 가가지고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그래서 그 자객들의 출마가 거의 러시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출마지 정하는 건 자기 마음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연고가 있다거나 거기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씩 있다. 근데 그런 그건 게 아니고요. 전략이거나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있다가 저기 반명 지역이네 하면 거기로 옮겨서 그냥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붙어보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케팅 자체도 이재명 지키겠다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예. 저 사람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역위원장을 하다가 반명 내 자객이 되겠다고 딱 나서는 거를 당이 방치하면 안 되죠. 지역위원회는 당의 공적 구조 아니에요. 지역위원회를 하다가 지역을 바꿔서 다른 데로 자객 양문석이 출마를 그런 한다? 경우고 김우영은 지금 아직 사표도 내지 않은 강원도당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공교로운지 뭔지 몰라도 반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직에 갔다가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당이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어때요? 당 안의 분위기는? 저는 안의 분위기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들썩들썩합니까? 결과적으로 예. 자객 출마, 예. 반명들 죽는다. 이런 게 과정이나 결과에 이 그림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게 의심받는 거고 안 좋은 거죠, 보기에. 근데 당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위원회를 마음대로 옮겨서 말이야, 위원장이 반명 지역에 가는 거를 그냥 방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근접 수행했고 지금 비서실 차장 아니에요. 네. 여기도 반면 신동균 의원 지역에 출마하겠다 그랬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표 비서실 차장인데 대표한테 저 그만두려 합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다음에 혼자 신동균 지역 출마하겠다 이러겠어요? 그만두면 예의상이라도 너 왜 그만두냐 그러면 난 출마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조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장? 이런 이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당의 정치적 정무적 기능들은 작동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위원장이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놔두고 그다음에 그 원외 그 뭡니까 그 혁신회의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현역이 아닐 뿐이지 다 정치인이에요. 출마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막 소위 말해서 개딸들은 저는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원외위원장 중심의 소위 말해서 혁신회의 같은 데서 막 반명 지역구에 출마를 하거나 막 성명서를 이거는 당적 통제가 가능한 집단들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런 것들 당이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완전 문제가 잘못된 있다는 거죠. 지적을 하셨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이용호 의원님,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 당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거 지금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선거 때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인데 당협위원장 A 지역에서 하다가 갑자기 저쪽이 약해 보이니까 저희가 또 반면 같으니까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품성이라고 그럴까? 이게 사실 미달이에요. 거기에 이건 안 대한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 비판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성공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는 뭐 그 여러 가지 자객이냐 아니냐 하는데 그 중에는 진짜 자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셀프 자객을 이제 자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암암리에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그동안에 비토해왔던 어떤 반명들을 정리하는구나.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반명.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범친명이라고 불렸던 분들, 그러니까 친문이면서 범친명으로 분류됐던 분들까지도 그러면은 이제 약간 비명 범주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죠. 그 그러니까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거 저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명과 그 다음에 또 옛날 친문 간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네. 것은 그것은 좀 밖에서 보기도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일부는 또 거기에 어떤 우중이 실린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심사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윤곽은 드러나겠죠. 뭐. 예.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질문은 두 분이 다 여야를 비슷하게 보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정답이. 여당이 좀 불리하다 지금. 맞죠. 야당이 더 많은 의석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서 각자 설명을 좀 해설을 하시도록 하고요. 뒤에 댓글쇼 팀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달려와 주신 최재성 수석님 감사드리고요. 이용호 의원님 오늘 뉴스쇼 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주자주 또 모실게요. 네, 예, 불러주십시오. 자, 두 분 화면 보시고요. 예, 같이 인사. 예. 투샷으로. 요 화면 보시면 이 의원님 여기 이쪽 보시면 보는 돼요. 건가요? 최 수석님은 여기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쪽 카메라. 아니, 화면을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세요. 카메라. 아직은 화면이 아니 나는 저거 뭐죠? 학습 커피 능력. 나눠 주시려고. 커피 나눠주는 또 몇 번 해보셨다. 그 커피 나누죠 걱정이, 그러면. 아니, 그 예. 경험이 있어. 빠르게 그럼 한 분씩 골라주세요. 최 수석님 한 분 골라주세요. 야, 저부터요? 예, 한 분. 네, 예, 예. 조금 이게 시차가 있어요.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호선님. 음. 6대 4니까 이제 야당 6으로 얘기를 하신 건 그분께 한 같은데. 잔. 잘 보이세요? 이용호 의원님? 화면 조금 먼데 괜찮으세요? 네,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제 칭찬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계십니다. 네. 예, 예. 저기 에브리데이 써니. 네. 써니님 네, 그냥 주세요, 그냥. 심사숙고 끝에 아무거나 고르셨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각자 화면 보시고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최재성 전 수석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습니다.